팔란티오 소식 들으셨나요? 실적은 기대를 넘었는데 발표 직후에 주가가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 다들 실적 자체는 좋았다고 하는데, 좀 의외였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팔란티언의 1분기 실적 발표랑 그 후 주가 움직임, 또 CEO 인터뷰, 분석과 코멘트 이런 자료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팔란티어 주가가 도대체 왜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좀 깊이 파고 들어보고요. 또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는지 아마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팔란티어 1분기 실적. 숫자만 딱 놓고 보면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죠? 네, 맞아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늘었으니까 예상치를 웃돌았고, 조정 주당 이것도 예상치에 부합했고요. 특히 그 미국 상업 매출이 71%나 급증했다면서요?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회사가 강조하는 그 룰 오브 40 지표 있잖아요. 아, 네네. 성장률이란 이익률 더한 거. 그렇죠. 그게 무려 83%로 기록했어요. 보통 40%만 넘어도 굉장히 탄탄하다고 보는데 83%면 뭐 대단한 거죠. 수익성, 성장성 다 좋다는 신호인데 연간 가이던스까지 올렸고 CEO는 뭐 얼락 모드다 자신감도 보였다면서요? 맞습니다. 숫자만 보면 정말 흠잡을 데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도 주가가 하락한 건 결국 시장의 기대치가 그 이상으로 정말 하늘을 찔렀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 네. 훌륭했지만 시장을 감동시키기엔 2% 부족했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죠. 우선 실적 서프라이즈의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예상을 살짝 넘는 정도. 네. 매출은 살짝 넘고 이익은 딱 예상만큼. 이미 주가의 기대가 엄청 반영된 상태에서는 이 정도로는 좀 부족했던 거죠. 연간 가이던스를 올리기는 했는데 그 올린 폭도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었다. 이런 실망감도 있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만한 건 미국 외 지역에서는 상업 고객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좀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점. 아, 해외 쪽이 약간 부진했군요. 네. 그런데 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역시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주가가 너무 비싸다는 인식이죠. 그렇죠. 그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적 발표 전에 이미 연초 대비 50% 넘게 올랐고 작년 이맘때랑 비교하면 뭐 3배 이상 뛴 상태였으니까요. 3배요? 와. 네. 그러다 보니 주가 수익 비율 PER이 600배를 넘고 또 향후 이익 전망치를 반영한 선행 PER도 200배를 훌쩍 넘거든요. 이건 정말 높은 수준이죠. 선행 PER이 계속 높다는 거는 결국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 증가 속도보다 주가 오르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뜻이잖아요. 네, 맞아요. 비유하자면 커피 한 잔 값은 그대로인데 샷 추가 비용만 계속 막 5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르는 그런 느낌. 아, 딱 맞는 비유 같은데요?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속도보다 몸값이 훨씬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증거죠. 예를 들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막 급등할 때도 선행 피열이 오히려 낮아지면서 아직 투자 매력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팔란티어는 좀 반대 흐름을 보인 거죠.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도 뭐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더블탑 모양을 보였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보통 이제 한학 반전 신호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그런 기술적인 신호도 있었고 결국 시장은 이미 팔란티어의 미래 성공을 상당 부분 가격에 반영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 완벽한 시나리오에 흠집이 나면 바로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떤가요? 월스트리트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던데요. 네,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신중론이 조금 더 우세한 분위기입니다.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같은 주요 투자은행 분석가들이 목표 주가를 현재보다 좀 낮게 제시하면서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아, 목표가를 낮췄군요. 네, 그만큼 현재 주가가 비싸다는 거죠. JP모건 출신 전략가 한 분은 성장 속도는 테크 평균보다 느린데 밸류에이션은 25배나 높다면서 지금 상황을 약간 성장 컬트, 그러니까 성장주 숭배 현상 아니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고요. 와, 성장 컬트라. 좀 강한 표현이네요. 물론 근데 긍정적인 시각도 있잖아요. 팔란티어는 세대를 대표할 기술 기업이다. 3년 안에 시총 1조 달러 갈 거다. 이런 분석가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댄 아이브스 같은 대표적인 강세론자들이 그렇죠. 이분들은 팔란티어가 가진 그 AI 분야에서의 리더십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특히 정부 부문에서의 탄탄한 기반이랑 또 기업 시장으로 성공적으로 확장하는 부분을 근거로 들죠. 펀더멘털이 워낙 좋다 이런 거죠. 네, 펀더멘털 자체는 매우 뛰어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근데 좀 흥미로운 건 이런 강세론자들조차도 현재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강세론자들도 밸류에이션은 부담스럽다고 보는군요. 네, 그쵸. 결국 핵심은 이것 같습니다. 팔란티어라는 기업 자체는 매우 잘하고 있고 잠재력도 큰 건 맞는데 주가는 이미 엄청난 미래 성장을 다 반영하고 있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과연 그 높은 기대를 충족시킬 만큼 정말 압도적인 성장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 속도랑 시장의 기대치 사이의 어떤 줄다리기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 오늘 팔란티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정리해보면 탄탄한 실적과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 주가 그리고 그에 따른 투자자들의 높은 기대치가 맞물리면서 실적 발표 후에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과 시장의 평가 사이에 좀 괴리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팔란티어는 자신들의 목표가 단순히 뭐 생산성을 50% 높이는 그런 챗봇이 아니라 기업 전체를 50배 더 생산적으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 공언을 하는데요. 50배요? 와, 정말 담대한 목표네요. 네, 이런 엄청난 목표를 가진 고성장 고밸류에이션 기업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실행 위험, 즉 이들이 약속한 것을 실제로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까지 감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실행 위험, 중요한 포인트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최근 가장 뜨거운 기업 중 하나죠. 바로 팔런티어 좀 깊게 파헤치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펠런티어 진짜 AI 열풍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맞아요. 주가는 뭐 엄청나게 오르고 대규모 계약 소식도 들리는데 동시에 또 이거 너무 고평가 아니냐 이런 논란도 끊이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완전히 양극단의 시선이 공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머틀리 풀 CNBC 기사 좀 보고요. 또 리스크 리버설 미디어 분석가 인터뷰 내용까지 싹 훑어봤습니다. 이걸 토대로 도대체 지금 펠런티어가 왜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 뭘 좀 주목해야 할지 핵심만 딱딱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긍정적인 소식부터 좀 볼까요? 성장세가 정말 무섭던데요? 네, 일단 2025년 1분기 실적을 보면요.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9%나 늘었어요. 이게 성장률이 더 빨라진 거거든요. 아, 가속도가 붙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미국 내 상업 부문 매출, 이게 71%나 급증했어요. 와, 71%요?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1분기에만 1,000만 달러 이상,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30억 원, 그 이상 되는 대형 계약을 무려 31건이나 성사시켰다고 합니다. 와, 정말 AI 붐의 수위를 제대로 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사실 펠런티어가 갑자기 뜬 건 아니고요. 오랫동안 AI 쪽에 투자를 해왔고, 특히 그 군사 분야나 대기업 고객들 대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솔루션, 이쪽에 강점이 있었거든요. 아, 원래 기술력이 탄탄했군요. 네. 최근에 미 육군하고도 1억 7,800만 달러, 한 2,300억 원 규모의 AI 시스템 구축 계약을 맺었고요. 정부 부문 사업도 전년 대비 45%나 성장했어요. 확실히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거죠. 시장 반응도 엄청나잖아요. 시가총액이 벌써 뭐 3천억 달러 가까이 되면서 미국 10대 기술 기업 안에 들어갔고, 네, 맞아요. 심지어 세이즈포스 시총도 넘어섰죠. 그쵸. 지난 1년 동안 주가는 5배 넘게 뛰었고, 올해 들어서만 58% 상승. 와, 정말 뜨겁네요. 근데 이렇게 잘 나가는데 도대체 왜 자꾸 논란이 되는 걸까요? 바로 그게 핵심인데요. 밸류에이션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 평가요. 밸류에이션이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보통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는 지표를 많이 보는데요. 이게 펠런티어는 현재 500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주가 매출 비율 PSR이라고 해서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을 보는 지표도 있는데 이것도 90배에서 94배 사이입니다. 와, 감이 잘 안 오는데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매출 규모가 펠런티어보다 한 10배 정도 큰 세일즈포스가 낀 동종 기업들과 비교해도 월등히, 정말 월등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프리스의 브렌트 T 같은 분석가는
이건 좀 비이성적인 밸류에이션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죠. 그렇군요. PER 500배라. 네, 확실히 엄청난 숫자네요. 그럼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겠어요. 네, 맞습니다. 리스크 리버설 미디어 인터뷰에 나온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분석가 같은 경우는 꽤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 긍정적인 쪽은 어떤 근거를 드나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기업들이 실제로 AI에 돈을 많이 쓰려는 추세가 확인됐고 또 펠런티어가 여러 건의 대규모 AI 계약이 지금 참여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근거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의 다수 의견과는 조금 다르게 계속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수 의견이지만 확신이 있다는 거군요. 하지만 당연히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겠죠. 그러면 회의적인 시각에서는 현재 연간 매출 추정치가 한 30억에서 4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은 거의 3천억 달러에 육박하잖아요. 이 괴리가 너무 크다는 거죠. 아, 버는 돈에 비해 회사의 가치가 너무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이군요. 네, PSR이 70배, 90배 이렇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 고객 수가 한 554개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고객 수로 그 어마어마한 시가총액을 받쳐주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실제로 주가에 반영된 적도 있다고요. 네, 1분기 실적 발표 때 해외 상업 부문 매출 증가세가 약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때 그 우려 때문에 주가가 하루 만에 12%나 훅 빠지기도 했습니다. 아, 역시 시장은 냉정하네요. 그리고 최근에 또 다른 변수가 하나 등장했죠. 미국이랑 사우디아라비아 관련 뉴스요. 아, 네. 그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 허용 관련 협상 보도 말씀이시죠? 맞아요. 블룸버그에서 보도했는데 사우디가 미국의 민감한 기술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가 곧 타결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네. 여기에 펠런티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된 건 아니지만요. 이 거래에 포함될 수 있는 뭐 보안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모니터링 같은 분야가 딱 펠런티어의 전문 분야고 겹치거든요. 아, 그렇군요. 간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런 가능성이 있죠. 게다가 마침 펠런티어 CEO인 알렉스 카프가 그 시기에 사우디에 있었다는 점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펠런티어의 장기적인 잠재력하고 지금의 이 높은 주가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2030년까지 시가총액 1조 달러 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네, 그런 얘기가 있죠. 근데 말리풀의 한 분석가는 상당히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예를 들어서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매출이 50%씩 성장하고 영업이익률이 40%까지 나온다고 해도요. 지금의 시가총액조차 정당화하기는 좀 어렵다고 분석하더라고요. 와, 연 50% 성장? 이익률 40%? 정말 엄청난 가정인데도 어렵다고요? 네. 물론 지난 분기에 영업이익률이 13%까지 개선됐고 장기적으로 30%, 40% 이상 가능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밸류에이션은 그 기대를 아주 훨씬 앞서가고 있다는 게 냉정한 평가인 거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겁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요. 펠런티어 분명히 AI라는 거대한 흐름을 타고 특히 미국 시장과 정부 계약을 중심으로 아주 강력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도 한몸에 받고 있고요. 그렇죠. 성과 자체는 분명히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역사적으로 봐도 정말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초고 밸류에이션은 상당한 부담 요인이에요. 분석가들 전망도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고 또 지정학적인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의 길은 정말 안개 속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펠런티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극단적인 밸류에이션 또 엇갈리는 전망들을 다 고려했을 때 여러분이라면 이 지배라는 말이 현실이 되고 지금의 주가를 정당화한다고 믿으려면요. 앞으로 펠런티어가 어떤 구체적인 성과 혹은 어떤 데이터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팔란티어 투자자이신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팔란티어가 AI 시장에서 뭔가 독특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네, 특히 구글 같은 정말 큰 기업들이 AI 분야에서 막 전력 질주하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지난 한 주, 그러니까 5월 16일부터 22일까지 팔란티어 관련 핵심 소식들, 그리고 바로 어제 있었던 구글 I.O. 발표가 당신의 투자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팔란티어 주가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AI 기대감으로 막 연일 최고가를 찍나 싶더니 네, 그러다가 최근 며칠 좀 주춤했죠. 네, 20일에는 거의 4% 가까이 하락했어요. 일부 분석가들은 주가 매출 비율, 이게 100배가 넘고
PE 비율도 560에 달한다면서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요. 네, 맞아요. 그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최근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입니다. 물론 뭐 시장 전반적인 불안감도 있었지만요.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그 높은 스톡옵션 부여가 실제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라던가 아니면 뭐 일부에서 제기하는 2분기 성장세가 좀 둔화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들, 이런 부분들도 투자자들이 좀 주목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하지만 또 긍정적인 숫자도 있었잖아요. 그 AIP, 팔란티얼의 기업용 AI 시스템 덕분에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39%나 늘었고 네, 특히 미국 상업 부문은 55%였죠. 대단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연간 매출 전망치도 올렸고요. 그리고 파트너십 소식도 좀 흥미로웠어요. 단순히 파트너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좀 특정 산업 분야를 깊게 파고드는 모습이랄까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다이버전트 테크놀로지스와는 첨단 제조업 쪽에서 협력하고 또 아처 에비에이션과는 그 플라잉 택시 만드는 회사요? 네, 맞습니다. EVTOL이라고 하죠. 그 항공기 관제 시스템 개발에 협력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뭐 리전 인텔리전스나 XAI 같은 곳들과의 협력도 주목할 만하고요. 이런 움직임은 팔란티어가 스스로를 AI 모델 개발사가 아니라 다양한 AI 모델이랑 기업 내부 데이터를 좀 안전하게 연결하고 쓰게 도와주는 역할, 그러니까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을 아주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 네, 퀄컴하고 같이 하는 그 엣지 컴퓨팅 협력도 같은 맥락이고요. 데이터를 중앙 서버가 아니라 현장 기기에서 바로 처리하는 기술인데 결국 기업의 복잡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어제 있었던 구글 I.O. 이야기가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야, 정말 AI 관련 발표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네, 정말 많았죠. 핵심 모델인 제미나이 성능 강화부터 시작해서 뭐 동영상 만드는 위오, 이미지 만드는 이매진3, 그리고 기기 자체에서 AI를 돌리는 AI 코어 기술까지 공개됐고요. 검색에 AI 요약 기능이 전면 도입된 것도 진짜 큰 변화 같아요. 이게 팔란티어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야말로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날의 검이요? 네, 긍정적인 면은 일단 구글 같은 회사들이 AI판 자체를 키우면 팔란티어의 AIP 같은 기업용 솔루션이 활약할 무대 자체가 넓어진다는 점이죠. 시장 파이가 커진다. 그렇죠. 특히 구글이 계속해서 강력한 AI 모델들을 내놓으면 이걸 기업 환경에 맞게 잘 조율하고 통합하는 팔란티어의 역할, 그 오케스트레이션 역할이 오히려 더 중요해질 수도 있어요. 구글이 온디바이스 AI, 그러니까 AI 코어를 강조하는 것도 팔란티어의 엣지 AI 전략하고 방향성이 좀 맞아 보이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건 강력한 경쟁자가 더 강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글 클라우드 같은 플랫폼들이 직접 쓰기 좋은 AI 서비스를 막 제공하면 기업들이 굳이 팔란티어를 써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직접 하거나 구글 걸 그냥 쓰거나 네. 당연히 가격 경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특히 구글이 공개한 그 프로젝트 마리너 같은 AI 에이전트는 사용자 Gmail 데이터까지 활용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이건 팔란티어 발식과는 완전히 달라 보이는데요. 바로 그 점이 팔란티어의 차별점이자 핵심입니다. 팔란티어는 구글의 그런 소비자 서비스와는 달리 기업 내부에 아주 민감하고 복잡한 데이터를 다루는 데 특화되어 있어요. 기업 데이터. 네. 국방, 금융, 제조처럼 규제가 아주 까다롭고 보안이 중요한 산업들 있잖아요. 그런 산업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하는 거죠. 고담, 파운드리 같은 플랫폼과 AI를 통해 제공하는 기업 맞춤형 오케스트레이션, 이게 핵심 가치인 겁니다. 개인화된 편리함보다는 기업 운영 효율성이나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팔란티어 투자자로서 당신은 무엇을 좀 주목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팔란티어는 AI 시대에 데이터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좀 독특한 길을 가면서 큰 기회를 보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양한 AI 기술이랑 기업 데이터를 잘 엮어서 실질적인 가치를 만드는 능력, 이건 분명 강점이죠. 네. 하지만 구글 같은 거대 기업과의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질 것이고 또 현재 주가에 반영된 그 높은 기대치를 실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부담감은 상당합니다. 그렇죠.
밸류에이션이 높으니까요. 네, 앞으로 최신 AI 기술을 얼마나 잘 통합하고 이게 실제 계약이나 매출 성장으로 이어져서 그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을지 이게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모틀리풀 같은 분석에서도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현재 밸류에이션에는 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죠. 오늘 팔란티어의 최근 소식과 구글 I/O의 영향을 정리해봤습니다.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과 또 거대 기술 기업과의 경쟁 심화는 여전히 큰 과제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팔란티어는 스스로 AI 모델 개발사가 아니라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라고 계속 강조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구글 같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더 강력하고 다양한 AI 모델을 막 쏟아내는 이 상황이 오히려 팔란티어가 이 모델들을 고객사에 맞게 잘 지휘하고 통합하는 능력을 보여준다면 장기적으로 팔란티어의 가치를 더 높이는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결국 기업들이 AI 모델을 직접 활용하기 더 쉬워지면서 팔란티어 같은 중간 역할의 중요성이 줄어들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당신의 투자 여정의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팔란티어 주가 움직임 정말 뭐랄까 롤러코스터 같았죠. 지난 한 주간의 그 뉴스들 또 실적 자료, 분석가 리포트들을 쭉 보니까 궁금증이 더 커지셨을 것 같아요. 이 AI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도 큰데 동시에 주가가 너무 오르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고 복합적인데요. 네, 맞아요. 그 자료들 보니까 팔란티어를 둘러싼 기대랑 우려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팔란티어의 진짜 성장 동력이 뭔지 또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지금 밸류에이션이 진짜 좀 위험 신호인지 한번 같이 좀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죠. 이걸 통해서 팔란티어의 현지소를 명확히 좀 파악하고 투자 관점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잡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단순히 그냥 흩어진 정보들을 나열하기보다는 이게 다 어떻게 연결되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먼저 그 숫자들이 정말 압도적이에요. 2025년 들어서만 63%가 올랐고 지난 3년 동안은 무려 1200%나 올랐다니. 5월에는 주당 130달러로 사상 최고가까지 갔었고요. 와, 이 엄청난 상승 역시 그 핵심 동력은 AI.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 플랫폼 그 AIP 덕분이라고 봐야겠죠. 정확합니다. 그 1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뜯어보면 그게 딱 보이는데요. 전체 매출이 전년 대비 한 39% 증가해서 8억 8,400만 달러였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할 부분은 미국 내 상업 부문 매출, 이게 71%나 폭증했어요. 71%요? 와. 네, 2억 5,500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정부 부문 매출도 괜찮았어요. 45% 늘어서 3억 7,300만 달러. 이게 벌써 7분기 연속으로 매출 성장이 가속화되는 거거든요. 회사 스스로도 AI 수요가 폭발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니까요. 포레스터 리서치 같은 데서도 팔란티어를 AIML 플랫폼 리더로 꼽았고요. 리더로 꼽힐 정도군요. 미국 상업부문 성장률 71%는 다시 들어도 정말 놀라운 숫자네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그 밸류에이션 문제, 주가 매출 비율 PS가 한때 100배를 넘었고 지금도 90배 수준이다. 이건 아무리 성장성이 좋아도 너무 과열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꼭 나오죠. 네, 바로 그겁니다. 현재 팔란티어를 보는 시각이 정말 극명하게 갈리는 지점이죠. 사실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PS 비율이 100배를 넘는 경우는 진짜 거의 없거든요. 과거에 그런 사례들을 보면 그 뒤에 주가가 평균 81%나 하락했다는 분석 자료도 있었잖아요. 네네, 봤어요. 81% 하락이라니. 그렇죠. 그리고 현재 주가 수익 비율 P도 265배에 달하는데요. 이건 뭐랄까, 시장이 팔란티오한테 거의 완벽하게 성장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높은 기대치를 조금이라도 못 맞추면 주가가 확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 리스크를 안고 가는 셈입니다. 와, 평균 81% 하락. 이 역사적 데이터는 정말 무섭네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분석가들은 좀 어떤 입장인가요? 자료 보니까 의견이 꽤 나뉘는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상당히 엇갈립니다. 그 웨드부쉬의 데나이브스처럼 AI 수요 모멘텀 강하다, 목표 주가 140달러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제 다수의 분석가들은 이미 주가에 좋은 얘기는 너무 많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면서 보유, 그러니까 홀드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보유 의견이 많군요. 네, 분석가들의 평균 목표 주가가 한 93.89달러 정도인데 이게 현재 주가보다 낮다는 점도 좀 부담이죠. 결국은 지금 이 가격을
정당화할 만큼 계속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일부 분석가들이 대안으로 인투잇을 언급한다는 점이었어요. AI 기술 활용 능력은 좋은데 밸류에이션 부담, 그러니까 PE가 한 36배 정도로 훨씬 덜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팔란티어의 리스크는 좀 부각하는 방식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 비교가 딱 보여주는 거죠. 팔란티어 칩 기술력,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그 성장 모멘텀은 분명히 강력해요. 근데 동시에 역사적으로 볼 땐 너무 높은 밸류에이션이라는 부담도 같이 안고 있다. 이걸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이 양극단의 요소를 다 고려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한번 정리해보면 팔란티어는 그 AI 플랫폼, AIP를 무기로 미국 시장에서 정말 눈부신 성장을 거두고 있고 1분기 실적이나 상향된 연간 전망치가 이걸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대가로 붙은 밸류에이션은 역사적인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좀 경고음이 울리는 수준이라는 거죠. 과거 유사 사례들을 참고하면 현재 주가는 뭐랄까 거의 완벽한 실행을 전제하고 있는 만큼 조금이라도 기대에 못 미쳤을 때 하방 리스크도 꽤 크다고 봐야 합니다. 팔란티어가 계속 성장하려면 지금 폭발적인 미국 시장 말고요. 상대적으로 좀 성장이 주춤했던 국제 상업 부문 있잖아요. 여기서의 성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자료들에서는 이 국제 시장 공략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전망이 약간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성공을 거두느냐 마느냐가 현재의 그 높은 밸류에이션을 장기적으로 지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한계를 드러낼지를 가늠할 핵심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국제 부문의 실적 변화를 좀 유심히 지켜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